네, 우크라이나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무려 64km에 걸친 러시아군 증원 병력이 행군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해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키이우를 향해서 러시아군 증원 병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일주일째인데 생각보다 더 잘 못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로 5,700명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망 또는 부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2,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전쟁하면서 사망한 전사한 군이 2,500명인데 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예. 탱크가 한 200대 정도가 파괴됐다고 하고요. 공군기가 30대 정도가 격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한 19만 정도가 그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포진돼 있었는데 3분의 2 정도 병력이 이미 투입됐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키이우 수도 쪽으로 한 64km면요. 네. 서울에서 2천 정도의 거리에 러시아군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됐고 어쩐 일인지 한 24시간 정도는 그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 등이 잘 안 돼서 지금 교착 상태인 건지 아니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키이우를 포위하고 대규모 공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포위한 다음에 뭐 공습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해서 무차별로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병원을 공격했고 교전이 네. 벌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고요. 남부 쪽의 헤르손은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군의 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군 병사 중에는 일부러 연료 탱크에 구멍을 내서 탱크나 차량에 그러고 이제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이 러시아군이 거기 들어가서 동기를 잘 알 수 없는 전쟁에 가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환영해 줄 거라고 했는데 그 러시아 병사 숨진 병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예. 국방부가 공개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런 겁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보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고 자신들은 거기서 파시스트라고 불리고 침략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 러시아군이 왜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그 동기부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지금 저 문자를 보니까 외신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하러 그냥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다. 그런 군인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벨라루스에서 이제 훈련하러 간다고 해서 훈련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라고 예.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훈련하러 갔는데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 예. 뭐 어제 전 세계 공분을 샀던 그 6살 소녀가 폭격에 숨진 사진 그것도 네. 있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 6살 소녀가 이제 치료받다 숨지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세계인들이 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어린이가 16명 그렇게 숨진 어린이가 우크라이나의 발표입니다. 민간인이 350명, 유해는 400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틀 전부터는 새로운 그 러시아의 공격에 새로운 양상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집속탄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용되는 화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속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탄이 터지면 예. 동시다발적으로 자탄이라고 불리는 작은 포탄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그 무기거든요. 근데 예. 이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유엔의 접속탄 금지 협약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터지지 않아도 그대로 땅에 있으면 언젠가 밟으면 지뢰처럼 또 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써서는 안 되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이런 것을 이제 벌써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터진 다음에 지금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또 예. 터지지 않습니까? 폭탄이. 예. 그래서 이것이 집속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진공폭탄 이것은 네.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이것도 그럴 개연성 있는 것 아니냐. 네. 러시아가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잔인합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저렇게 포를 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 같은 뿌리라고 했었거든요. 동슬라브족 우크라이나 같은 분들이. 민족입니다. 예, 같은 민족인데도 저렇게
네,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주장으로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금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방관자가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방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러시아 대 거의 전 세계의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 연설을 군축회의에서 연설했는데 예. 원래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화상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다 지금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다 나가버리는 모습이고 예. 여기서 라브로프 장관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서 핵을 다 러시아에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푸틴도 그렇고 이 라브로프도 그렇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인데 납득이 되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미 국정연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대사가 특별히 이제 초청됐습니다. 네. 특별 손님으로. 그래서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그 대사를 이렇게 포옹해주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 연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 그것도 좀 네, 지금 나옵니다. 뒤에 이제 그 부통령하고 낸시 펠로시 예. 예. 이 대표고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이 네. 재무장관도 했었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대사로 이제 새로 보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립박수를 쳐주고 의원들도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파란색 옷 이런 것을 입고 온 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었던 핀란드가 1939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무기를 다른 나라에 네.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1939년 이후 처음이고 네,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러시아가 고립돼가는 양상입니다. 네. 짧게요. 푸틴이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푸틴 대통령의 제가 푸틴 대통령이라면 엄청난 패닉 상태가 아닐까 지금요.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격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렇죠. 너무나 예상 밖에 잘 안 되고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도 받고 있고. 측근들한테 네. 이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는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CNN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 정보 당국이 푸틴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 푸틴의 정신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지금 최우선적인 목표다. 네. 그리고 FBI 보고서에는 한 그 정보원이 푸틴이 굉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도 잘 대화를 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상태다. 예. 예. 이런 내용의 FBI 보고서가 CNN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